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학고수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지 않길 바라고 많은 분들 조언을 들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의 편견 중 하나가 권고사직이 되게 쉽고 잘리면 그날 나가거나 2주 내로 나가야 한다는 말들을 들었는데 미국에서 직장에 잘리는 프로세스라든지 그 비율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가 시스템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권고사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한국에서 이제 시청자들 분들이 대부분 계실 건데, 그래서 한국 회사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카더락하는 통신으로 미국 회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사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대기업 생활을 했었어요.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사실 미국 대기업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돌아가야 했었어요. 제 꿈을 접고. 그래서 한국 대기업 생활 하다가 그렇게 한국에 있다 보니 미국 회사에 자리가 나서 다시 미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대기업 생활을 해봤었는데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아요. 한국에서 특히 이제 뭐 회식 자리에서나 뭐 술자리에서나 뭐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 이제 미국 회사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특히 한국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국 대기업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 대기업은 어떤지 되게 궁금해하고 그런 토픽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동료들이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카더락한 통신으로 미국 회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중에서 정작 미국 회사에 진짜 다녀본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들 그냥 어서 들은 얘기, 뭐 친구의 뭐 누가 아는 사람이 미국 회사 다닌다더라 뭐 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소식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마치 미국 회사들이 엔지니어에 대한 대우가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들었던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왜 동의하지 않냐면 실제로 저는 미국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미국 대기업이 엔지니어에 대한 대우가 너무 좋아요. 한국에서 제가 대기업 다니던 시절과 비교해보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의 그런 소문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정작 미국 회사 다녀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있긴 있더라도 뭐 미국에서 이제 학위 마치고 잠깐 인턴 정도 했었거나 아니면 미국 생활에 실패해서 한국에 돌아와 있는 유학파들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의 입에서는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실력이 없어서 도태된 건데 그거를 꼭 마치 이제 미국의 인종차별이 많아서 그렇다. 혹은 미국 회사가 대우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터넷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미국 회사 진짜 잘 잘린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이제 자세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이제 방학 중에 잠깐 인턴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지 저처럼 이렇게 막 미국 대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개인 방송 하는 사람들 중에서 솔직히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얼굴 까고 이러는 게 소위 말하는 좀 이제 가진 게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개인 방송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되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혹은 뭔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 까고 이렇게 개인 방송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왜곡된 정보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 회사가 주기적으로 하위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걸러내는 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저는 이제 미국 회사에서 하위 실력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쳐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항상 하위 고가 한 10% 정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이제 내보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저는 입장의 차이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까지 했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좀 실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국 돌아가서 항상 이제 좀 아쉽고 화가 나고 그랬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한국 대기업 들어갔을 때 이제 미국 박사를 마치고 들어갔을 때 한국에서 과장을 받았어요. 과장급 엔지니어를 받았는데 위에 뭐 부장님들이 계시죠. 근데 하나같이 저보다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 회사에 오래 다녔고 그동안 그 윗사람들한테 충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장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과장들한테 대리들한테 일만 시키고 본인들은 사실 정작 그렇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막 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신문 보고 막 주식 보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일 안 하면 왜 일 안 하냐고 뭐라 그러는 그런 부장님들이 한국에 이제 회사 다닐 때 좀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 너무 좀 얄미웠어요. 아, 저런 사람들 왜 붙잡아 놓나. 저런 사람들 좀 속가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미국 회사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 다 속가내요. 그래서 제가 미국 회사 다니면서 만났던 상사들은 다 저보다 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할 수 있었어요. 업무적으로 배울 것도 정말 많고 늘 그들에게 배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미국에서 승진하고 위로 올라가려면 아,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미국 회사가 테크니컬하게 강한 이유가 그런 건강한 문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뇌피셜을 드리자면 한국 직장에는 이제 프락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뭐 옛날에 뭐 과거 한국 정치에서 말했던 그 용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이 프락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제 대부분 좀 이제 명문대 나오고 실력 있고 그런 엔지니어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좀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찌됐든 그 직장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회식 자리라든가 아니면 사적인 자리에서 이제 직원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그런 어떤 소문들 있잖아요. 그 소문들을 듣고 있다가 이제 인사과에 찌르거나 아니면 위에 임원들한테 찌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한국 직장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직장 내에서 뿌락지라 그러거든요. 뿌락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예전에 한국 대기업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약간 좀 박사들끼리 좀 서로 좀 친하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귀국한 박사들은 그렇게 이제 흔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좀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어요. 같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던 대기업에서도 이제 미국 지역에서 이제 귀국한 박사들끼리 이제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자리를 가졌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있다 왔으니까 아무래도 불만이 좀 있죠. 불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날 뭐 술자리가 막 그런 불만을 막 얘기하는 그런 자리로 변질돼 버렸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또 자기들 다른 친한 친구들 막 부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좀 술자리가 깊어지니까 이제 미국에서 박사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막 이렇게 섞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그냥 학부 마치고 계속 다니는 사람들까지 이제 섞여 있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막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 동료 이제 박사 중 한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술자리에서 그 회사 욕을 엄청 한 거예요. 엄청 하고 그 특정 임원 되게 좀 성격 안 좋은 임원인데 그 사람 욕을 엄청 한 거예요. 근데 다음날 이제 출근했는데 인사과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딱 그 이름 정확하게 그 사람 이메일로 인사과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 회사 험담하지 말고 회사의 중역들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말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자리에 있던 욕했던 그 사람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색이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인데 그게 회사의 전부 일거수일투족이 보고되었었던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회사에서 알았어요. 미국에서 이제 박사하고 온 사람들이 회사에 대한 불만이 진짜 많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 명 한 명 개인 면담 들어가고 막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직장 내에 이제 뿌락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뿌락지가 대충 누군지 이제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소위 말하는 좀 명문대 나오고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뭐 엔지니어링적으로 실력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좀 위치가 위태위태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렇게 고자질 해석까지 뭔가 인사과에서 좀 포인트를 따려고 한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한국에서 이런 사적인 자리에서 뭐 이게 경쟁사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미국 회사 얘기한다거나 이런 얘기할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한국 회사에 있을 때 이제 거기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유학을 많이 가거든요. 특히 한국 대기업 같은 데서는 유학 간다고 관두는 직원들 많이 봐요. 근데 대부분 이제 유학 간다고 관두면 다 좋은 학교 돼서 이제 좋은 학교로 가고 나중에 유학 마치고 다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학부 마치고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그때도 좀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미국의 50위권 정도의 학교에 이제 어드미션을 받아가지고 같이 일했던 동료들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관두기 직전에 나 미국에 50위권 정도 되는 학교에 석사과정에 붙었으니까 갈 거다. 막 그랬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되게 축하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정말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악담을 들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악담이었냐면 이런 악담이었어요. 뭐 미국에 유학 가려면 적어도 10위권 정도는 가야지. 50위권 같은 데 나와서는 그런 데 나와서는 인생 잘 안 풀린다. 거의 막 이런 악담을 엄청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정작 지금 돌아보면 그 사람 중에 정작 미국에 살아봤던 사람 없었고 미국 유학파들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 잘 되는 거 이게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람 말을 듣고 만약 유학 안 갔으면 제가 얼마나 후회할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미국의 50위권 대학으로 석사학위를 갔었고 석사학위에서 열심히 하자 또 미국에서 10위권 정도 되는 대학에서 받아줬어요. 저를. 그리고 거기서 또 열심히 하자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대기업을 잘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한국 대기업 다니면서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권모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과장들 중에 과장에서 부장 올라가는 때가 좀 박 터지거든요. 솔직히 이제 사원에서 대리 사이에서는 다들 그냥 동료로 생각하고 서로 잘 지내는데 과장에서 부장 올라가는 그 시기에 대기업에서는 엄청난 혈투가 있어요. 그래서 권모술수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권모술수에 당했었냐면 그때 이제 회사에 부서가 A 부서, B 부서, C 부서가 있었어요. 저희 그 팀 안에 서브팀이 A 서브팀, B 서브팀, C 서브팀이 있었는데 A 서브팀이 제일 잘 나가요. 그게 사장님이라든가 임원들이 제일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팀이 뭘 하냐에 따라서 회사의 매출이 결정되기 때문에 A 서브팀에 들어가는 게 본인의 어떤 승진하기에 굉장히 좋고 본인 그 회사에서 살아남는데 굉장히 좋은 위치죠. 근데 그리고 이제 B랑 C 팀은 이제 별로 그런 약간 이제 좀 한직이고 좀 가면 좀 별로 인정 못 받는 곳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제가 다닐 때 다른 박사분이 저한테 오더니 제가 그때 그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근데 저한테 오더니 A 부서는 별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B 부서나 C 부서를 갔을 때 그게 진짜 할 게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거기가 노다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모르고 그냥 기존에 이제 다른 이제 그 회사 좀 다니신 박사분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저는 진짜 그거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B랑 C를 할 뻔했어요. 할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랑 이제 좀 친하셨던 되게 좀 성격 착하시고 좀 정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저한테 오더니 저 사람 말 들으면 안 될 것 같다고. B랑 C 부서는 솔직히 저처럼 이제 박사 아닌 사람들이 그냥 하는 부서고 박사시니까 A 부서를 가야 맞다고. 저기가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부서라고. A로 가시라고. 그렇게 제가 당할 뻔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권모술수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회사는 뭐 이런 게 없냐? 미국 회사도 있죠. 물론 사람은 다 문제가 있고 인간이 사는 세상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미국 회사는 이런 게 확실히 덜해요. 왜 덜하냐면 미국이란 사회가 좀 한국에 비해 덜 경쟁 사회예요. 왜냐면 여기가 좀 이제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고 이 직장 잘려도 딴 데 갈 데가 많아요. 미국은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 미국 전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미국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한국의 최고 대기업 같은 그런 회사들이 미국에는 정말 수십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좀 그런 오히려 경쟁이 한국보다 덜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에 자꾸 건너오려고 하는 이유가 미국 사회가 좀 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좀 더 인생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좀 더 널널하게. 그래서 오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한국 사회생활과 미국 사회생활을 비교해보면 미국 사람들이 확실히 좀 먹고 살만해서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찍어내리고 막 그런 행동들을 많이 안 해요. 그게 뭐 미국 사람들이 더 윤리적으로 착하고 도덕적이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좀 더 풍요롭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 밥그릇을 채가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있으면서 그런 뭐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뿌락지라든가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겉멋술수 쓰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추가 뇌피셜을 왜 드렸냐면 한국 사회에서 이제 카더라카는 통신으로 미국 회사 가면 잘 잘린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그런 말하는 이면의 의미들을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뿌락지를 통해서 어떤 박사가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한다 뭐 이런 소문을 사적인 자리에 듣고 윗분들이 좀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걸 수도 있고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사람들의 심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겉멋술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겉멋술수는 그럼 누가 쓸까? 간단해요. 핵심 인재가 미국으로 떠나게 되면 누가 고가를 잃을지 생각해보면은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지를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직장 잘리는 프로세스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하위 고가 10% 정도를 내보냈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회사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구석에 앉아서 일 안 하고 밑에 사람한테 일만 시키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미국 회사가 건강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맞아요. 그 잘리는 게 결정되면은 통보가 오고 2주 후에 회사에서 나가주세요라고 해요.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지난 2주 동안 이제 사무실 정리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인사할 시간을 주고 나갈 때 뭐 파티를 열어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몇 달치 월급을 줘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 얼마만큼 오래 일했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는데 보통 한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월급을 줘요. 현금으로 줘서 그걸 받고 나가면 되고 6개월 후에는 이제 미국의 실업급여가 있거든요. 직장 잘리면은 그 미국 지역 정부에다가 직장 잘렸다고 신고하면은 또 한 6개월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로 한동안 꽤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지금은 코어 XX 때문에 좀 경기가 둔화됐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은 경기가 굉장히 괜찮아요. 엔지니어링 쪽은. 그래서 지금 이 코어 XX 사태만 뭐 지나가면 다시 경기 좋아질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리고 코어 XX 사태 전에 어땠냐면 직장 잘려도 금방 또 다른 데 취업이 돼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새로 직장을 잡고 들어갈 때 사인온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미국 퍼스트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2만 불 정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회사를 입사할 때마다 한 2만 불 정도 줘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사람들 추세가 한 직장에 오래 안 다녀요. 한 2, 3년 다니다가 또 회사 옮기고 그러는 게 이 사인온 보너스를 회사 들어갈 때마다 한 2만 불씩 주기 때문에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한 직장 오래 다니는 거를 요즘 미국 사람들은 별로 기대하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니면서 사인온 보너스를 타먹는 거죠. 사인온 보너스가 뭐냐면요.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입사 축하금. 그러니까 새로운 회사를 입사할 때 본인 연봉과 별도로 본인 연봉은 연봉대로 받는 거고 연봉과 별도로 그 회사를 입사하는 축하금이에요. 그래서 입사하는 그 첫날 첫 월급 받는 날 한 보통 좀 대기업 같은 경우 미국 한 2만 불 정도 딱 꽂아줘요. 현금으로. 그게 이제 입사 축하한다 하면서 꽂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이제 이직을 많이 해요. 미국 사람은 이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요거를 받아 먹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한 직장 오래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직장 옮기려고 하는 찰나에 만약에 잘린다. 그럼 정말 땡스죠. 왜냐면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한 6개월치 월급을 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6개월치 월급 받고 다른 회사 딱 들어가서 사인업 보너스 또 한 2만 불 딱 받으면 완전 그때 목돈을 딱 챙길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그게 두려운 사람들이 있겠죠. 실력이 없는 사람들. 거기서 잘리면 이제 다른 회사에서 나를 받아줄까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잘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로 다가오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의 차이예요. 결국엔 입장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를 따라 가지고 판단해야겠죠. 일단 미국 고가 시스템은 되게 심플해요. 한국에서 제가 회사 다니면서 느낀 건 한국 고가 시스템이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복잡하냐면 일도 좀 잘해야 되면서 한국에서는 일도 좀 잘해야 되면서 위 상사한테도 좀 잘 보여야 되고 상사의 사적인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도 잘 받아줘야 되고 그러면서 나이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고가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또 이제 또 고가를 또 돌려받는 차례가 있어요. 또 웃긴 게 한국은 고가 못 받으면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제도들이 한국도 요즘 도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동정심을 느껴서 또 나가야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고가를 또 돌려주는 그런 문화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되게 복잡해요. 근데 미국 회사 고가 시스템 되게 심플해요. 뭐냐면 본인이 맡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되면은 고가 잘 받는 거고 실패하면은 그냥 고가 못 받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미국 살면서는 저는 머릿속이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미국에서 좀 오래 살다 오신 분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들 보면은 되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그런 구석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회 자체가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미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누가 나한테 겉멋술을 쓰지 않을까, 누가 날 속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아주 심플해요, 인생 자체가. 그래서 미국 살다 보면 인생 자체가 심플해지고 마음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으니까요.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넘어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